김수근 건축가를 소개했으니 또 이분을 뺄 수는 없죠. 김수근 건축가와 함께 한국 현대 건축의 기틀을 쌓아 올린 김중업 건축가의 서산부인과를 이번 컨텐츠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김수근 건축가와 달리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들은 의외로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정권의 눈밖에 나서 한참 활동 중이었던 1971년에 강제로 한국에서 추방되어 7년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면서 커리어를 완전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중업 건축가는 한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르꾸르비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배웠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없었다면 김수근 건축가보다 더 많이 한국 현대 건축에 큰 공헌을 했었을 텐데요. 김중업 건축가는 한국 전쟁 기간 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는데 1952년 유네스코 주최 국제예술가 대회에서 르꾸르제를 만나서 그가 언제든지 찾아오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파리의 르꾸르제 사무실을 찾아가 4년간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기반이 무너진 한국 건축에 있어서 김중업 건축가는 정말 구세주 같은 건축가였지요. 하지만 김수근 건축가와는 다르게 엄혹한 시절을 겪으면서 그의 건축적인 자산이 후세에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중업 건축가의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인 서산부인과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서산부인과는 서울의 강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 DDP 근처에 있는데요. 그런데 네이버 지도는 아직도 동대문 DDP를 짓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 그 거리뷰로 한번 봐야겠죠. 거리뷰로 보겠습니다. 서산부인과는 지금은 아리움 사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산부인과의 입지는 괜찮습니다. 대지의 양쪽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길들 사이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느 길에서도 잘 보이는 위치이거든요. 또한 바로 근처에 동대문 DDP도 있고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양성곽도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2017년 서산부인과가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부인과를 잘 이용하면 한양성곽은 한국 전통건축, 그리고 서산부인과는 한국 현대건축, 그리고 동대문 DDP는 한국의 미래건축으로 엮어서 한국 건축의 역사를 엮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그 관광자원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중업 건축가의 최대 라이벌인 김수근 건축가의 또 하나의 걸작인 경동교회가 바로 이 근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동교회는 여기 신도가 아니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만 공개된다고 하던데요. 이 작품은 공간사업과 함께 김수근 건축가의 최고 걸작인데 이 작품을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서산부인과와 경동교회 그리고 동대문 DDP와 서울성곽을 엮어서 관광 코스 하나 만들면 국내의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답석 코스가 될 텐데요. 아깝다. 서론이 길었네요. 근데 서론이 긴 것은 실제로 서산부인과를 가도 구경하고 찍을 사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2006년 여기를 답사를 갔을 때 이미 산부인과 건물은 아니었는데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그냥 막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서산부인과의 문제점은 주변 건물들이 너무 낡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산부인과 자체도 낡은 건물이지요. 분명히 멀지 않아서 주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이 들어갈 텐데 혹시라도 높은 건물이나 서산부인과와 다른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면 서산부인과 자체가 돋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산부인과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건물의 시공 자체가 1960년대 한국 건축 시공 기술로는 많은 무리가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유선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김중옥 건축가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김중옥 건축가의 작품들에는 한국 현대 건축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 수 있는 김중옥 건축가의 건물이 몇 없기에 정말 안타깝네요. 그중 하나인 서산부인과도 경사로 밖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거라도 보시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서산부인과 평면들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2006년에 서산부인과 관련 공모전에 응모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모전 기획 측에서 서산부인과 평면을 나눠줬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면을 보면 정말 내부 공간도 외부만큼이나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되어 있어 독특하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로 2006년에 갔을 때는 내부 램프, 경사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간을 막고 있어서 정말로 내부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답사 때 정말 특이했던 것은 저 경사로 중간벽이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르꼬르비제의 빌라 사보아를 답사해보니 중앙에 있는 경사를 저렇게 벽으로 다 막지 않고 뚫어 놓았더라고요. 아마 서산부인과의 경사로, 즉 램프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답사를 갔는데 막상 내부 사진을 찍은 게 이것밖에 없으니 무척 황당하시죠? 그래서 내부를 보여드리려고 더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서산부인과 내부를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서산부인과가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내부가 공개될까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요원한 일인가 봅니다. 다만 아리움 사옥 때 공개된 내부 사진은 몇 장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몇 층인지는 모르겠네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마 벽의 일부는 철근 콘크리트고 일부는 나무 구조체로 벽면을 곡선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조 구조체를 다 철거하고 이렇게 공간을 오픈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옥상층 올라가는 경사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사 갔을 때는 여기도 막혀 있어서 못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복구하면 김중옥 건축가의 건축에 대해서 후학들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이상이 서산부인과입니다. 정말 몇 장의 사진밖에는 못 보여드리는데 도리어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네요. 이왕 입을 털었으니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김중옥 건축가가 한국 전쟁 기간에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방식으로 꼬르비제를 찾아가 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그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중옥 건축가 이전 이미 일본에는 꼬르비제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경험을 앞세워 일본 현대 건축가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마에카와 쿠니오입니다. 마에카와 쿠니오는 이전에 꼬르비제가 설계한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바로 옆에 꼬르비제의 찬디가르 정부 청사를 그대로 베낀 도쿄 문화회관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에카와 쿠니오는 나중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였던 안토니 레이몬드 사무실에서도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마에카와의 사무실에는 실질적인 일본 현대 건축의 아버지인 단케 겐조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 구조가인 키무라 도시히코가 근무했다고 하네요. 김중옥 건축가가 그토록 꼬르비제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대 건축의 볼모지인 한국에서 현대 건축의 길을 열고 싶었던 열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중옥 건축가의 그와 같은 열망은 꼬르비제 사무실을 그만두고 귀국해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저의 모교인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부임하고 또 많은 설계 의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강대학교 본관입니다. 서강대학교 본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외부에 붙어있는 저 파사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꼬르비제의 유니테 타비타시옹의 브레이 솔레유를 연상시킵니다. 김중옥 건축가가 꼬르비제 사무실을 다닐 때 한창 건설 중이었던 작품이 유니테 타비타시옹이니 영향을 받을 만하지요. 프랑스 귀국 이후 가장 각광받은 김중옥 건축가의 작품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입니다. 지금은 다시 복원 중이라고 하고 최근에 제한적이나마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공개 일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네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김중옥 건축가가 추구하는 건축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표작입니다. 특히 저 기둥과 지붕은 김중옥 건축가가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을 접목시킨 건축을 위해 평생 매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조가 됩니다. 물론 주한 프랑스 대사관도 꼬르비제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김중옥 건축가가 꼬르비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때 가장 많이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인도에 있는 찬디가르 정부 천사라고 전해져 옵니다. 저 곡선형 지붕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지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찬디가르 정부 청사와 비슷한 건축 디자인을 한 것은 김수근 건축가이네요. 여기는 지금 남산의 자동차 극장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김수근 건축가는 한국 전쟁 전 서울대 건축학과를 다녔는데 이 당시 김중옥 건축가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하고 있기에 김수근 건축가를 자신의 제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수근 건축가는 김중옥 건축가를 그냥 건축의 선배라고 여겼는지 자신의 스승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껄끄러운 상황이었는데 둘 사이가 더 복잡해진 것은 김수근 건축가의 부여 국립박물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건축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인 이세신공의 한 건축의 모습입니다. 그냥 빼다 박은 거죠. 부여 국립박물관은요. 그래서 김수근 건축가는 외색 논란에 엄청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측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바로 김중옥 건축가였죠. 김중옥 건축가는 꼬르비제의 건축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꼬르비제의 건축 디자인 어휘를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주대학교 본관입니다. 다만 서울에서도 서사무이가 원한 디자인을 실현하는데 엄청 어려웠는데 제주도에서 이런 곡선형 건물을 시공한다는 것은 엄청 무리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건물의 콘크리트에 사용된 모래가 어이없게도 콘크리트의 최대적인 염분이 가득한 바닷모래였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이 건물이 있는 데가 바닷가 근처라서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에 콘크리트 훼손을 더 부추겼다고 합니다. 결국 붕괴 위험 때문에 1995년에 철거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싶습니다. 김중옥 건축가는 꼬르비제 말고도 미스 반데로의 오피스 건물까지도 도전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롯데호텔이 들어서기 전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바로 3.1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이의 디자인 영향을 받은 시카고의 많은 오피스 건물들을 그냥 가져다 쓴 것이죠. 최근 3.1빌딩도 리노베이션 되었다고 하던데요. 말년에 김중옥 건축가와 김수근 건축가는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의 전당 설계 공모전에 참여한 이 두 명이 둘 다 떨어지고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되면서 의기투합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건축가가 바로 김중옥 건축가와 김수근 건축가에게서 배운 김석철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결국 마에카와 쿠니오처럼 꼬르비제에게 배워서 한국 현대 건축에 큰 계보를 세우고 싶었던 김중옥 건축가의 꿈은 이렇게 좌절되고 맙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